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송영길 후보가 대표로 당선되는데 그 송영길 후보 측에서 엄청나게 많은 국회의원과 대의원들을 매수했다. 이른바 돈봉투 전당대회가 지난 주말부터 뉴스를 도배질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도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이게 정치 보복이다, 독취록이 조작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어제 오전 10시에 개최된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 발단 언론 보도 닷새 만인 이재명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다. 2. 우리 당 자체의 능력으로는 이 진상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 3.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해서 이 사태 수습에 조력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배려 없이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하라. 굳이 그 자리에서 정치적 배려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가? 약간 그 부분도 이재명다운데, 자, 좌우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으로 고개를 숙이고 세 가지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 귀국을 요청했다. 이건 이재명 대표로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고, 그 다음에 대장동 몸통으로 기소돼 있고, 또 앞으로 기소 예정인 사건들이 몇 개가 또 대기하고 있고, 그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변시체로 발견되었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외신기자회견에서 첫 질문이 당신 때문에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당신은 위험 인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 과반수를 넘는 제1야당을 지도하고 있는 당대표가 위험 인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오던 터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사과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목숨 끊은 일들에 대해서 김문기 모른다, 유한기 모른다. 그 다음 맨 마지막 5번째는 이게 비서실장인데 내 사건하고는 관계없다. 이랬지요. 그리고 검찰이 뭐 여러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될 때마다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또 2번째 기소되니까 또 신작 소설을 출판했네. 이게 독자가 있으려나 책이 팔리려나 고개를 숙인 일이 없어요. 고개를 꼬쳐들고 제1 야당에 대한 탄압이고 내가 대통령 떨어진 것에 대해서 보복이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가 얼마나 이중적이라는 것 첫째. 둘째로 그가 내로남불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전부 검찰이 창작하고 신작 소설을 쓰는 것이고 정치 탄압이고 대통령 선거에 낙선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건 나에게는 그것이 말하자면 억울한 일이다. 그런데 전당대회 이 일은 엄정히 수사해달라. 세 번째로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 인성이 얼마나 냉혹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냉혹하다. 냉혹하다는 뜻은 정말로 차갑고 무섭고 두렵다. 차갑고 무섭고 두렵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얼마든지 짓밟고 얼마든지 폄훼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못하는 일도 못하는 말도 없다. 우리가 어찌하여 국제적으로도 이 망신살이 이미 뻗쳐버린
이런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을 오늘도 뉴스에 봐야 되고, 제가 여기 오기 직전까지도 뉴스 늘 보고 왔는데 그 얼굴 봐야 되고, 오늘 저녁에도 또 봐야 되고,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인가. 처음에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이게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 뭐 이정근과 뭐 윤관석 또 누구누구하고 대화한 내용이 그게 조작됐다 이러다가 일부 언론에서 이걸 좀 녹취록을 공개하니까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눈을 감고 들어봐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식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조작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번 돈봉투 사건이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전문가들 판단입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이게 권리당원 이 투표에서는 경쟁자였던 홍영표 의원이 45%를 이게 득표를 해가지고 이게 송영길 후보보다 앞섰어요. 그런데 대의원 투표에서 홍영표 의원이 뒤쳐져 가지고 전체로 0.59% 차이로 송영길 후보가 됐다. 0.59%다. 1%도 아닌. 그러니까 대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거의 장악되는 것이니까. 따라서 이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현재 언론이 추적한 것이 국회의원만 20명이니까 플러스 알파가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것이다. 그 지금 녹음 파일이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 등이 가지고 있던 그 녹음 파일이 지금 3만 개인데 그 일부만 지금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드러난 이 정황만 하더라도 돈봉투 사건은 전당대회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홍영표 당선인데 송영길 당선으로 둔갑시킨 것이 이 돈봉투 사건이다. 이재명 주변의 강경파들은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이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야당 탄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허위 사실을 공표해놓고 진실로 밝혀지고 난 다음에 사과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이 일은 조금 이례적이긴 한데, 예를 들면 청담동 술자리 파티 사건,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자정께부터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진탕방탕 놀았다. 김여겸 당시 대변인이 이걸 폭로를 했는데 말짱 거짓이 드러났는데 김여겸 이제 대표를 물러섰지요. 김여겸 의원이 요즘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내가 그 시점으로 돌아가도 그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뻔뻔하다, 철면피다. 그 말도 아깝고 그 말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섭지 않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대 하늘을 쳐다봐라.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국회 현관앞 농성장에 그때 마침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 중의원 한 사람이 그를 만나러 온 김에 거기 김건희 특검 뒤에 프랑카트가 붙은 그 앞에서 일본 의원하고 사진 찍은 걸 SNS에 올리면서 한일 협력 동반 김건희 특검. 그 일본에 가가지고 그 중의원이 이 기자회견을 해갖고 내가 속았다고 얘기했어요. 이 국제 망신을 시켰는데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속성을 가졌으니까 돈봉투 사건은 일어나고 말 일이지 100번이고 일어날 일이다 이거야. 우리 정당사에 간헐적으로 있어봤지만 이번처럼 아주 물밑에서 조직적으로 규모가 크고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에서 이게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이 보인 이 행태는 첫째로 헌법 8조에 위반되는 행위다. 단순히 민주당의 잘못이다. 그 반사적으로 무슨 국민의힘당이 이익이 될 것인가? 나는 그 이익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헌법 8조를 위반한 이 행위에 대해서 이번에 발본색은 척결해야 됩니다. 헌법 8조 제가 가끔 얘기했지요.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을 민주적이어야 한다. 둘째로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된다.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해야 되는데 이걸 왜곡시키고 돈을 갖고 왜곡시켰다. 이게 해산 사유다, 해산 사유. 그 일부에서는 이 민주당 해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해산 청원 운동을 누군가가 벌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해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헌법 8조의 이 두 가지를 위반할 때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산 제소권 행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원을 하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청원을 하고 아니면 민주당이 스스로 해체해가지고 새로운 전당대회를 해서 조직을 재구성하든지 이런 길을 택해야 할 그런 순간에 온 사건이 이번 이 사건이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대장동 게이트보다는 파장이나 범죄 행위인데 범죄 행위의 질로 봐가지고 그 대장동 게이트는 못지 않느냐. 규모, 금액 이런 면에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모, 금액 면에서는 대장동이 물론 압도적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정당의 자유, 정당의 민주적 운영, 그 이회주의의 근간에 관련되는 이런 돈봉투 사건은 이게 대장동 게이트의 규모나 돈 규모로만 따질 일이 아니고 국가의 근본적인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어쩌면 이 조사 과정에 따라서 송영길 대표도 조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송영길 후보를 돈봉투로 당선시키고 그렇게 하여 윤관석 의원을 사무총장 그리고 돈봉투 살포의 핵심 고리 중에 하나인 이정근 전 사무총장 이 사람은 뇌물 사건 등으로 4년 6개월 징역을 지난주에 선고받았지요. 그래서 송영길, 윤관석, 이정근 부총장 그리고 이어서 이 팀들이 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탄생시켰다.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송영길, 윤관석, 이정근 또 돈봉투 받은 이 세력들이 결국 친명이 돼가지고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의 길을 이었는데 이게 기여한 이런 과정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간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 우리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